이 종목들은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을까요?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3인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려 10% 급등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7%대 셀트리온 7% 난리가 났네요. 지난 4분기에는 사실 셀트리온을 비롯해서 어닝 쇼크 기록했었습니다. 이제 바닥 찍었고 1분기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얘기들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오늘 또 상승 탄력을 제법 많이 받아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지수를 이끌고 있는 주역들이었습니다. 네,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닭고기 관련주들은 어떤지 볼까요? 장중한 때 흔들림이 굉장히 심했어요. 마니커는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종목군들은 하락세로 전환된 종목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관련주들 그러하네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들썩이는 관련주들이 이 닭고기 관련주, 사료주, 또 백신주 등등인데요. 과연 이 뉴스의 약발이 오늘로 끝난 것일까요? 다음 주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가요, 화장품 분야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뉴스가 전해집니다. 오늘 5% 가까운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글로벌 유통 전문 기업인 하이웨이원을 인수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메디톡스의 새로운 화장품 버전은 이제 내년부터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메디톡스가 어떤 회사입니까? 포톡스 그리고 그 필러 전문의 회사잖아요. 이걸 화장품에 녹인다? 왠지 기분만 생각만 해도 피부가 이렇게 당겨질 듯한 화장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 기대감 속에서 62만 6,900원대까지 메디톡스는 올라 있습니다. 중국 기업주, 그 외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홍션그룹은 4% 넘는 급락, 그리고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CKH, 사실 굉장히 자그마한 기업이긴 한데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차이나 그레이트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에 당연히 이제 차이나 그레이트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됐고요. 오늘부터 다른 중국 기업주들도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일제히 급등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우려감은 커집니다.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를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CJ 이해대비 인수될지 모른다라는 설 돌았고 이해남 측에서는 아닌데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뉴스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5G 가상현실 콘텐츠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다.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슈 많은 덱스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들 볼까요? 이쪽도 강합니다. 제닉이 6% 넘는 급등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조금 작은 기업들도 흐름 괜찮아요. 토니모리, ABCNC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중국에 대한 기대가 여전합니다. 1분기 경기 지표들이 잘 나왔잖아요. 이런 기대감과 맞물려서 또 시장 상승에 또 동참하는 분위기이기도 하겠죠. 화장품 관련주들 대응 전략 또 챙겨보도록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상승 탄력도 지금도 붙었을걸요?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중국 우시에 9,500억을 들여서 신공장을 지었는데 이거 완공이 됐고 이제 앞으로 또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나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3% 넘는 상승 진행되고 있고요.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지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부터 볼까요? SK하이닉스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참 안 올라가고요. 네네. 그 와중에 SK하이닉스는 오늘 그래도 탄력도가 붙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 봐야 될까요?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도 갤럭시 폴드에 대한 이제 결함이라든지 이런 논란만 없었으면은 아마 더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노이즈에서 크게 이제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반도체 실적 둔화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초중반대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비 70%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어닝 쇼크가 일단 확인이 됐다 보니까 SK하이닉스의 눈높이는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눈높이가 정말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낮아진 눈높이는 아마 충족시킬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대치만 충족을 시켜줘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추가 반등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업황 부진에 오히려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중국 우시 공장 준공식을 개최하고 가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황 때 오히려 이제 생산 설비를 확장하면서 업황 사이클이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섰을 때 이익을 독식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대규모의 투자 결정을 했잖아요. SK하이닉스는 D램 시장이 거의 선도 업체인데 네. 이런 업체가 그래도 더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나?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가의 호재로서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동안 또 반도체 가격이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순환 사이클상 사이클 저점도 조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5G 서비스와 함께 이제 4차 산업 시장도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요인인데, 이제 사물 인터넷과 스마트 팩토리, 이제 반도체가 들어갈 분야 자체가 기존과는 이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PC, 태블릿, 스마트폰 여기에 이제 많은 반도체가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냉장고, 자동차, 공장 이런 데까지 반도체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부분들, 5G 서비스가 개시되면서 4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체크해볼 부분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강자인 건 맞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저장시키는 그 메모리 네. 반도체 분야의 강자입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단순한 저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이제 연산을 수행하고 조금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도체를 말하는데, 시장 규모가 알려져 있기는 이제 그 메모리 시장 대비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 4배 이상이라고 해요. 근데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기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조만간 좀 어느 정도의 성과로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오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상승하고 나면 저희는 또 후행적으로 이 종목을 또 들여다보게 되긴 하잖아요. 전략을 세울 때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사실 엄청나게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지금 접근은 당연히 가능하다일 텐데, 올라갈 룸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실적 발표까지는 그래도 기대감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반등 정도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업황 개선은 아니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잖아요. 네. 어디까지나. 그래서 눈에 나타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 나올 룬은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고,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있는 시기까지 한 85,000원에서 86,000원 선, 이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이 그 날짜가 픽스가 된 건가요? 하이닉스 실적 나오는 거요? 네, 실적 나오는 날짜는 픽스 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네, 목요일. 그 정도 전후로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네. 실적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실적 컨센서스 편차가 좀 크기는 해요. 그러니까 1조 원 초반대로 그 전망하는 증권사가 가장 보수적이고, 1조 원 후반대까지 전망하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 폭이 크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네, 좋아요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다음은 화장품주 가볼까요? 강합니다. 오늘 일제히 튀어오르는 화장품주들 많습니다. 매번 이렇게 부각될 때마다 보기는 하는데 언제 쭉 올라가지? 라는 관점으로는 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해요. 네네. 팀장님의 생각은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중국 관광객이 회복되는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고, 지금 면세점 3월 매출을 보면 2조 1,655억 원,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를 했고, 1월부터 계속해서 지금 기록을 깨고 있어요. 1월 면세점 매출, 2월 그리고 3월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시내 면세점 매출이 두 자릿수 대 고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이 확실히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체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면세점 판매 품목 중에서 화장품 비중도 계속 늘어납니다. 한 5년 정도 전만 해도 면세점에서 이제 화장품 매출이 한 45%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거의 60% 정도까지 끌어올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이꼬르 이제 화장품 매출 증가,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화장품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어서 그 마진 축소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도 크기는 합니다만 전체 매출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상반기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그 중국 보따리상 규제 이슈가 있었지만 뭐 까놓고 보니까 사실 그에 따른 악영향은 네. 별로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차치하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면 종목별로는 좀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으로 컨센서스 2,000억을 조금 하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랜드 리뉴얼 비용이라든지 뭐 마진 축소 이런 부분들 영향이 있고 반면에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여져요. 확실한 브랜드, 그 비디비치라는 브랜드가 워낙에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실적은 조금 차별화될 수 있다. 네, 이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뭐 당연히 좋아요 가도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중에 탑픽은 신세계 인터로 가나요? 아무래도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나요? 매력도가? 지금은 사실 신세계 인터가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고점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네. 지금 당장 매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신세계 인터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아모레퍼시픽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트레이딩으로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지금 화장품주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중국 소비주라는 관점 안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중국 소비주라는 안에서 본다면은 차라리 면세점주나 카지노주가 지금 화장품주보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진입을 하신다면 특히 이제 가격 매력이 있는 뭐 파라다이스나 GKL, 카지노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파라다이스, GKL, 예. 카지노 관련주들도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덱스터 볼게요. CJ ENM과 뭐 인수 뭐 이거 얘기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랐었고 뒷날에 또 어느 정도 또 음봉 확 나왔었고 근데 우리 뭐 경험상 그렇잖아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요? 뭐라도 근데 조금이라도 뭐 인수가 아니라도 뭐라도 하게 되면 시너지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인수되면 훨씬 더 좋기는 좋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니까 네네네. 덱스터 입장에서는 아쉽긴 하지만 협업은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CJ ENM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케이블 채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엠넷이라든지 TVN 시청률이 잘 나오는 채널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그 덱스터가 제작하는 특수효과 기술이 접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시너지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합병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인수합병은 안 되지만 그래도 협업에 대한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5G 상용화에 따른 VR 콘텐츠 확장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죠. 그래서 SK텔레콤의 지금 VR 콘텐츠 도입하고 있는데 평균 1만 뷰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호기심에서라도 이제 처음에는 5G VR이 뭔지 한번 나왔으면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의 그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고 이 5G가 도입이 되게 되면 3D 컨텐츠를 끊김없이 실시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수효과 업체가 부각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덱스터는 이제 5G 수혜주로서도 넓게 보면 좀 분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수효과가 도입된 영화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일에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하는데 있어요.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엄청나게 많으실 것 같은 영화예요. 그래서 역대 최대 뭐 예매율을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영화의 그 30% 이상의 제작 비용이 모두 다 이제 특수효과에 쓰였다. 이렇게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큼 특수효과 업체의 성장은 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한국은 그렇게까지 특수효과가 많이 쓰이는 영화가 안 나오지만 요즘에 헐리우드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는 특수효과를 영화 산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는 특수효과가 또 영화에만 쓰였지만 최근에는 드라마까지 확장돼서 쓰이고 있다는 부분도 덱스터에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분위기상으로도 그러합니다. 5G 상용화 관련해서 늘 뭐 기지국, 안테나,
통신 장비 이런 쪽만 봤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덱스터도 5G 수혜주로 광범위하게는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함께 해봐요. 네. 좋아요 의견 주시는 건가요? 네, 뭐 투자 의견 당연히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이 CJ ENM 인수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했는데 그다음에 부인하면서 그대로 이제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5G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5일선을 타고 반등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승 후에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 측면에서는 그리고 기술적으로 2019년 고가 1월의 고가와도 맞물린 가격까지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한번 수급 유입 가능성이 있고요. 한 9,000원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겠습니다. 덱스터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팀장님. 중국 기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의 재무 구조에 대한 그 믿음이 좀 저하된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돼 있고 과거에도 그 예전에 상장 폐지됐었던 뭐 중국 고섬이나 중국 원양 자원 이런 사태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이런 재무적인 리스크를 안게 되면 중국주가 그냥 우수수 밀리는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차바이오텍이 감사보고서 제출 미루면서 국내 중소형 제약사가 같이 밀렸잖아요. 그랬었죠. 그만큼 재무구조 이슈에는 시장 참여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중국주의 이런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있기는 있어요. 한국에서 중국 당국에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런 중국의 재무구조 부실을 좀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중국이 좀 미온적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중국주의 회계 투명성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그런 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우려스러운 뉴스가 부각이 돼서 주의를 좀 상기시키고자 좀 조심하자라는 시각에서 이 중국 기업주도 한번 챙겨봤습니다. 투자 의견 굳이 정한다면 뭐 한 글쎄요, 나빠요, 어디로 네, 갈까요? 투자 의견은 글쎄요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하나 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쪽으로 가죠? 화장품? 뭐 덱스터?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SK하이닉스도 괜찮고 네. 중소비주도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덱스터가 그래도 위치가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눌림목우 재반등 기대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탑픽은 덱스터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